반갑습니다. 금빛 인생입니다. 인생의 지혜와 감동을 전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단순히 산행을 나섰을 뿐이었는데 그 하루가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산장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 기묘했고 운명이라 하기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아침의 산은 고요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은 그저 흐린 날씨를 예고하는 듯 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가벼운 산행, 잠시 바람을 쐬며 머릿속을 정리하려는 단순한 목적이었죠. 그러나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거칠어지고 구름은 낮게 깔려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이마에 떨어질 때에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곡이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에 그리고 내 운명의 전환점의 서막이었습니다. 비는 갑자기 굵어졌고 길은 진흙탕으로 변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옷은 점점 젖어들었습니다. 바람은 나무를 울부짖게 했습니다. 그 순간 산 중턱 어딘가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의 불씨처럼 희미했지만 분명히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장,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피난처였습니다. 그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나는 폭우보다도 더 거센 파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 서로는 처음 보는 타인이었지만 폭풍우 속에서 마주한 고립된 공간은 우리를 단숨에 묶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경계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동시에 번져갔습니다. 세상에서 단 둘만 남겨진 것 같은 고립감은 동시에 낯선 친밀감을 강요했습니다. 만남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지난 삶이 품어온 고독과 앞으로 맞이해야 할 깨달음이 한순간에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밤이 끝나고 난 후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침의 하늘은 잔잔한 회색빛이었지만 그 고요함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산행을 나서며 들이킨 공기는 분명히 상쾌했으나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안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작은 새들이 지저귀며 숲속을 오가고 있었지만 그 울음소리조차 마치 돌아가라는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배낭의 끈을 고쳐 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늘은 그냥 평범한 산행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파문처럼 번지고 있었다. 산길은 평소와 달랐다. 내가 수없이 걸었던 익숙한 길인데도 오늘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밑에 낙엽이 유난히 무겁게 바스락거렸고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멀스멀 기어나와 길을 가로막았고 내 시야를 서서히 삼켜버렸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나는 누군가가 곁을 스쳐 지나가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울부짖듯 갈라졌다. 번개가 번쩍이며 숲을 밝히자 순간적으로 모든 그림자가 생생히 드러났다. 나무에 뒤틀린 가지, 바위 위에 검은 이끼, 길가에 놓인 낡은 표지판 하나까지. 그러나 그 빛은 너무 짧아 마치 꿈처럼 사라졌다. 다시 어둠이 덮치자 나는 오히려 더 큰 고립감을 느꼈다. 세상과 단절된 공간, 오직 나 혼자만 남은 듯한 고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알았다.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산 전체가 나를 응시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마에 차갑게 스치는 정도였지만 곧 굵은 장대비가 되어 폭포처럼 쏟아졌다. 나는 황급히 우비를 꺼내 입었지만 이미 옷은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다. 길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했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뻑뻑하게 잡아끌었다. 숨은 가빠졌고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다. 본능적으로 나는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 폭우 속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감조차 서지 않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번개의 잔상인 줄 알았다. 그러나 몇 차례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니 분명히 산속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다. 마치 등불처럼 흔들리며 나를 이끌 듯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향해 비틀거리듯 걸음을 옮겼다.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불빛이 아니라 창호지 너머에서 새어나오는 등잔불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낡고 오래된 산장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산장은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목조 건물이었고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다. 벽에는 빗물이 스며들어 검은 자국이 흐르고 있었고 창문은 바람에 덜컹거렸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산장 앞에 서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이곳은 폭우를 피할 유일한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위험이 숨어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문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불빛은 나를 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돌아서려 했지만 비바람은 내 등을 거세게 떠밀었다. 뒤로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 결국 나는 결심한 듯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낡은 쇠가 삐걱거리며 돌아갔고 두꺼운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싸늘한 공기와 함께 이상한 긴장감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불빛 옆에 앉아있던 사람을. 옷은 젖어 있었지만 얼굴은 침착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순간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낯선 사람과 단둘이 이 산장 안에서 밤을 지새워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내 안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뒤섞였다. 그 밤, 이 낡은 산장에서 내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폭우는 산장을 집어삼키듯 거세게 몰아쳤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천둥북처럼 울렸고 벽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휘파람 같은 음을 냈다. 나는 젖은 신발을 벗어 구석에 두고 가느다란 촛불을 하나 켰다. 희미한 불빛이 나무 벽을 따라 일렁이며 산장의 오래된 세월을 드러냈다. 곰팡이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가 버거울 정도였다. 그때였다. 낡은 나무 문이 쿵 하고 세차게 흔들렸다. 마치 바람이 집어던진 듯한 소리.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산짐승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 조심스레 다가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문틈 사이로 차가운 비바람이 확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죄송합니다. 문 좀 닫아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묘하게 힘이 있었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허겁지겁 문을 닫아 걸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선명했으나 어딘가 지쳐 보였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떨리는 듯이 촛불을 가리켰다.
불 꺼지지 않게 잘 지켜야겠군요. 나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자리를 내주었다. 좁은 산장 안은 이미 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제는 낯선 남자의 채취까지 더해져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자주 오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산행하다 갑작스레 비를 만나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날씨가 심상치 않더군요. 낮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도 그냥 괜찮겠지 했는데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초조했다. 나는 그 시선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이전에도 어딘가에서 마주쳤던 사람처럼. 하지만 기억 속에서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그는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닙니다. 사람 얼굴이 다 비슷하지요.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의문을 더 짙게 만들었다. 천둥이 산장을 흔들 듯 울려 퍼졌고 번개가 창을 스치며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그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마치 그 얼굴에 오래된 상처 같은 그림자가 스쳐갔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오늘 밤은 길겠군요.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젖은 옷을 짜내기 시작했다. 바닥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고 그 소리가 묘하게 산장의 적막함을 더했다. 나는 가슴이 점점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대꾸했다. 길어도 무사히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무사히라 세상에 무사한 밤이란 게 얼마나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유 모를 체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을 촛불에 고정시켰다. 그러나 그 말은 내 귀 속에 오래 맴돌았다. 잠시 후 그는 불쑥 이야기를 꺼냈다. 이 산장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실종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폭우가 쏟아진 날 이곳에서 발길이 끊긴 이들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들이 여전히 산을 떠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깔렸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요동쳤다. 순간적으로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런 얘기를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태연하게 웃어 보였다. 그저 밤이 심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웃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쓴웃음 같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몰랐고 산장은 점점 더 무겁게 눌려오는 듯했다. 남자는 가끔씩 나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으면서도 친근할까? 그 기시감은 불안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했고 나는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산장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아니, 정적이라기보다 억눌린 긴장에 더 가까웠다. 바깥에서는 폭우가 여전히 무자비하게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는 수천 개의 손가락처럼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천둥은 산 전체를 흔들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어두운 방안이 잠시 하얗게 드러났다. 나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촛불은 자꾸만 꺼질 듯 흔들렸고 그 불빛은 마치 우리 사이의 불안한 공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밖은 완전히 고립됐군요. 남자가 창문 틈새를 살피며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차분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대꾸했다. 지금은 내려갈 수도 없어요. 아침이 될 때까지는.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다. 아침이 오면 무사할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불신이 자꾸 자라났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이곳에 나타난 걸까? 왜 그의 말투와 눈빛은 묘하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걸까? 나는 무심한 척하며 물었다. 정말 우연히 이 산장에 들어오신 건가요? 그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연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연이 가장 정직한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그의 말이 단순한 농담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산장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바람에 흔들리는 문소리, 빗물이 스며드는 소리, 심지어 서로의 숨소리까지도 귀에 거슬릴 만큼 크게 들렸다. 남자는 무심한 듯 내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경계심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친근함까지. 왜 그렇게 저를 경계하십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당황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낯선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오늘 같은 밤엔 누굴 쉽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웃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 짧은 대화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 벌려놓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미묘한 긴장이 끌림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번개가 번쩍하자 순간적으로 산장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이 환히 빛났다. 거울 속에는 남자와 내가 비친 모습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낯선 예언처럼 불안하게 다가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밤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남자의 짧은 말로 더욱 선명해졌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운명을 마주합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결국은 부딪히게 되지요. 그의 낮은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히지 않고 또렷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차갑게 식은 손끝을 감추며 촛불을 응시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산장이 크게 흔들렸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며 문이 덜컥 열릴 뻔했고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남자가 잽싸게 다가와 문을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그의 어깨와 팔에 비친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촛불빛이 그의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적으로 그의 손등이 내 손등을 스쳤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적 연결.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불안하고 긴장됐지만 그 속에 어떤 감정의 불씨가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경계해야 할까? 그러나 확실한 건 이 산장에서 함께 보내야 할 밤이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다. 산장은 여전히 폭우의 포위망 안에 있었다. 지붕 위를 내리찍는 빗소리는 쇳덩이가 쏟아지는 듯했고 벽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낮게 울부짖으며 지나갔다. 나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지만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냉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 냉기는 단순한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낯선 공간에
낯선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저쪽 구석, 창문 아래 걸터 앉아 있었다. 불빛이 얼굴을 절반만 비추고 있었기에 표정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과 정적인 움직임이 오히려 더 불안을 키웠다. 우리는 몇 번 눈이 마주쳤다가 곧 피하듯 시선을 돌렸다. 나 역시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졌다. 벽에 떨어지는 물방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심지어 그의 숨소리까지도 낯설고 의심스러웠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내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높아졌다. 방금 전까지 참아왔던 긴장이 터져 나온 것이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대답했다.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모호한 말은 오히려 내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유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유가 위험하게 들릴 뿐이에요. 그의 시선이 번개에 잠시 비쳤다.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갔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표정은 분명 평범하지 않았다. 마치 지나온 세월에 짙게 묻은 비밀, 말하지 못한 상처와 죄책감이 비쳐나온 듯했다. 이상하게도 그 불안한 눈빛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보였다. 불신 속에 섞여든 연민,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 같은 감정. 왜 이렇게 저를 밀어내려 하십니까? 그가 불쑥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에는 끊임없이 빗물이 흘러내렸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요. 제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낮게 속삭였다. 두려운 거예요. 입술이 떨리며 고백처럼 흘러나온 말이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미묘한 불씨를 건드렸다. 분명 경계해야 할 상대인데 그 눈빛은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긴장과 경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산장은 단순히 폭풍 후에 갇힌 피난처 같지 않았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벽을 스치는 바람 소리, 그리고 정체 모를 기척이 계속해서 신경을 자극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밤은 단순한 고립의 시간이 아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드러날 것이다.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 이 산장에서 마주한 것도. 그 말은 내 마음속 불안을 한층 더 키웠다.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도 불러일으켰다. 이유 없는 만남은 없다. 그 말은 두려운 동시에 치명적으로 매혹적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돌아갔다. 손등에 드리운 그림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무심히 벽난로 불을 바라보는 얼굴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걸. 나는 순간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 말은 내 마음속 은밀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폭우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산장 안은 더 이상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이 뒤엉켜 점점 뜨거워지는 공간이 되고 있었다. 산장은 여전히 폭우에 포위된 작은 섬 같았다. 지붕 위로 내리꽂히는 빗소리는 금속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거칠었고 벽을 스치는 바람은 기괴하게 휘파람을 불었다. 나무 문은 언제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고 작은 창문 사이로는 번개가 들이쳐 방 안을 불규칙하게 밝혀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한가운데서 우리 둘만이 이 산장 속에 고립된 것 같았다. 나는 그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 거리조차 숨이 막힐 만큼 가까웠다. 그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경계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끌림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처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서늘하던 눈동자에 미묘한 떨림이 감돌고 있었고 그 떨림 속에 감춰진 고독이 보였다.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바꾸는지 그 눈 하나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에게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역설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 애쓸수록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바로 그때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쾅! 번개가 눈부신 섬광으로 방 안을 가르며 그의 얼굴을 비췄다. 젖은 머리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오래된 상처를 간직한 듯한 눈빛.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다. 두려움과 매혹이 동시에 밀려들어왔다. 그 얼굴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을 일으켰다. 제발 다가오지 마세요.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그러나 몸은 내 말과 달리 제자리에 굳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나무 바닥이 삐걱 소리를 내며 긴장된 공기를 흔들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다. 당신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얼어붙은 듯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말이 거짓이라면 왜 그렇게 절박하게 들릴까? 그 말 속에는 내면의 고백이 숨어 있는 듯 했다.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린 오늘 처음 본 사이잖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는 미소조차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흔들었다. 나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은 더 요동쳤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서려 했다. 그러나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심장은 지붕을 두드리는 폭우보다 더 거세게 요동쳤다. 그 짧은 순간에도 온몸의 감각은 이미 무언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는 듯 흔들렸다. 그의 손끝이 내 손가락에 닿았다. 뜨거웠다. 그 온기는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다. 살 속 깊은 곳에서 번개처럼 전류가 흘러가며 온몸을 일시에 휘감았다. 차갑고 경직돼 있던 피부는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듯 달아올랐다. 그 짧은 접촉에 뇌 속 어딘가에서 수십 개의 전구가 연달아 켜졌다. 빛은 단순한 섬광이 아니라 내 신경을 흔드는 폭죽처럼 터졌다. 첫 번째 번쩍임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섬광이 몰려왔다. 나는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고 매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닫히는 것 같았다. 숨은 거칠어졌다. 심장은 북소리처럼 울리며 내 온몸의 리듬을 재구성했다. 그의 손길이 내 손을 더 깊게 감싸자 온몸의 신경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첫 번째 전율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파동이 밀려와 가슴을 강타했다. 파도는 쉼없이 이어졌다. 한 차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절정이 덮쳤다. 나는 휘청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폭우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내 가슴을 울리는 심장의 고동이 하나의 거대한 심포니가 되었다. 그 리듬은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라 황홀의 합창, 절정의 북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에 몸을 맡기고 끝없이 흔들렸다. 나는 몇 번이고 절정에 도달했다. 한 번의 떨림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파도가 몰려와 내 몸을 집어삼켰다. 마치 바다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듯 연속적인 격정이 쉼없이 이어졌다. 나는 시트를 움켜쥐고 버텼지만 손끝까지 떨려와 제대로 힘을 줄 수도 없었다. 눈은 번쩍 뜨였다가 다시 감겼고 그때마다 뇌 속에서는 전구가 폭발하듯 켜졌다. 우주가 내 안에서 연달아 폭발하는 것 같았다.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내 몸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내 심장은 내 의지를 넘어 폭발하고 있었고 뼈마디마다 힘이 녹아내려 나는 축 늘어진 채 그의 품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력함이 또 다른 파도의 전주곡이었다. 절정은 끝나지 않았다. 한 차례 무너지고도 다시 또다시 고조됐다. 나는 속으로 울부짖듯 중얼거렸다. 이건 꿈일까? 아니, 살아있음 그 자체야. 그 말이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을 때 네 번째 절정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때마다 내 안의 불빛은 더 눈부시게 켜졌고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부서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듯했다. 눈아픈 빛과 어둠이 교차했다. 번개가 창문을 갈라 방 안을 비추면 그의 얼굴은 숨막힐 만큼 가까웠고 그때마다 나는 다시 무너졌다. 숨결이 겹치고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귀 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 그 울림은 내 의식을 산산이 흩뜨렸다. 나는 더 이상 내 몸을 붙잡을 수 없었다. 시트는 이미 젖었고 숨결은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러나 그것조차 멈추지 않았다. 파도는 또다시 찾아왔고 나는 몇 번이고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 그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살면서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야. 이대로라면 뼈까지 다 녹아 사라지겠어. 그 순간에도 그는 나를 붙들고 있었다. 그의 품은 한없이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 속에서 또 다른 부드러움이 번져왔다. 나는 끝없이 흔들리며 여러 번이고 절정을 넘어섰다. 마치 수천 개의 전구가 한꺼번에 켜졌다 꺼졌다 하듯 빛과 어둠, 쾌락과 무너짐이 반복됐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살아있음을, 다시 태어났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산장을 뒤흔들던 폭풍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정반대였다. 밖의 소리는 사그라들었지만 내 몸속에서는 여전히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고 있었다. 요동치던 감정은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댐을 터뜨리듯 내 가슴속을 가득 채우며 흘러넘쳤다. 낯선 남자의 품에 안긴 채 느꼈던 온기, 그것은 단순한 위로나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었다. 그 품은 나를 녹이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웠다. 나는 몇 번이고 절정의 파도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그 여운이 잔잔한 불씨처럼 몸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빛이 번쩍였고 귀를 기울이면 그의 심장 소리가 폭우의 잔향처럼 메아리치고 있었다. 촛불은 이미 다 타버려 방 안을 어둠이 삼켰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감각이 더 선명하게 깨어났다. 그의 숨결, 그의 손끝, 그의 체온. 모든 것이 피부 위에 뼛속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알아차렸다. 밤새 몸과 마음을 휩쓸었던 그 뜨거움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새로운 생명이 깨어나는 듯한 다시는 잊을 수 없는 황홀의 기록이었다. 우린 왜 이렇게 늦게 만난 걸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뱉은 말에 가슴은 또 한 번 저릿하게 흔들렸다. 그 목소리조차 내 안에서 또 다른 파동을 일으켰다. 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아마도 지금이 아니었다면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도 뇌 속에는 여전히 전구가 켜지고 꺼지는 듯한 장광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장광 속에서 깨달았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 내게 보낸 불꽃이었다. 나는 오래된 기억들을 꺼냈다. 사별의 아픔, 지독한 외로움, 스스로를 가두며 버텨왔던 공허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새롭게 다시 쓰여졌다. 한 사람의 온기가 내 벽을 허물고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괜찮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눈물이 솟아올라 고개를 숙였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벅찬 해방감이었다. 뼈마디마다 녹아내리듯 힘이 풀리고 내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 뜨거운 울림이 이어졌다. 폭풍은 마침내 사그라들었다. 창밖에는 새벽의 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빗줄기가 산장의 낡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물들였다. 그 빛은 단순한 아침의 빛이 아니었다. 한밤의 격정 위에 내려앉은 축복 같았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외로움에 갇히지 않겠다.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함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내 마지막 날까지 지켜내겠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이 밤을 기억합시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오래된 설렘과 처음 느껴보는 황홀을 동시에 발견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고 마치 폭풍의 잔해 위에 피어난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열기를 약속하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삶의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본질을 일깨우기 위해 오는 것임을. 그리고 그 본질은 황홀과 따뜻함, 사랑과 새로운 시작이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폭풍 속 만남은 두려움이자 우리를 깨우는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작품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따뜻한 황홀을 꿈에 안으시길.